흑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사질환은 글루타린산 혈증입니다. 글루타린산 혈증이 제1형과 2형이 있는데 오늘은 제1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타린산 혈증은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하고 라이신 이런 게 대사가 안 돼요. 효소가 없어서 대사가 안 되면서 금방 아이가 뭐 아프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목을 가누는 게 좀 이제 늦어져요. 이것이 제일 큰 특징이고, 근데 조금 이제 뭐 보채는 정도, 처음에는 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100일이 지나서 갑자기 아기가 아니면 뭐 감기 걸렸다든지 예방접종을 맞았다든지 한 후에 갑자기 아기 상태가 좀 토하고 자고 아기가 팔다리가 자기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질환이죠. 이제 6개월 지나면 급속도로 나빠져요. 머리 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뇌 대사질환으로 인해서 뇌 척수에 피가 나오고 삼출물이 이제 생기면서 뇌 세포가 이제 파괴되죠.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가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주 그 힘이 하나도 없던 그 근육이 뻣뻣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 몸 이제 근육이 뭉치죠. 근 긴장도가 되게 세져요. 가위자 모양으로 아기 다리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른 병하고 특징이 이제 그거예요. 지능 장애는 좀 늦게 온다. 단 운동 장애가 먼저 온다. 오래되면 이제 내 지능에도 영향을 주긴 해요. 글루타린산 혈증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에요. 그동안은 증세가 있기 전에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글루타린산 혈증을 앓는지는 잘 몰라요. 단 지금 최근에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한 5명에서 7명 정도 지금 현재 살아서 치료받고 있는 아기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요. 옛날에는 진단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작년부터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에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병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글루타린산 혈증의 치료는 대사 안 되는 아미노산 2가지,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아이가 성장에 꼭 필요한 양을 정해서 그 정도를 일반 분유로 보충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지 않은 특수 조제 분유를 이제 먹여서 키우면은 이게 합병증을 거의 막을 수 있죠. 대사질환이 있으면 토한다든지 정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금식을 시키잖아요. 3일 이상 금식을 시키면 아무거나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뇌손상을 입히죠.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기존의 그 검사 방법으로는 이게 발견이 되지 않고 텐덤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광범위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로만이 이것이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데, 글루타릴 카니틴이라는 이런 물질이 이제 올라가면 아미노산 검사를 해서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올라가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변에서는 글루타린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3하이드록시 글루타린산이 확인해서 확진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들한테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병은 확실한 거예요. 이제 만 18세까지는 정부 지원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입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글루타린산 혈증 아기들이 전에는 이제 진단 자체가 안 돼서 많이 사망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분유 지원 문제가 또 대두되죠. 병이라고 했을 경우 부모님들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일시적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반복 검사하시고 당황하지 말고 빨리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